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창원대 의대 설립과 유치를 둘러싼 갈등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설립 찬성 의견 위주로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에 반대하는 현장에 있는 의사들 입장 들어보면서 균형감을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창원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마상혁 공공의료 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현장에 계신 만큼 의사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단순한 궁금증부터 네, 하나씩 풀어볼게요. 네. 도민들 중에는 이게 의사들의 일명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어가 조금 직접적이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자 수가 는다고 해서 저희가 뭐 밥그릇 크기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거는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면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국민들 의견 듣지도 않고 전문가 의견을 듣지도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저희가 저희 생각들을 주장하는 거고요. 다음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받아주지 않음에 저희가 이제 의사표현하는 그 단계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결핍을 느끼는지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네, 창원대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를 이제 평론가와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말은 항상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근거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뭐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병상수라든지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의료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의과대학 학생 수가 얼마냐,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의 숫자가 얼마냐, 우리가 이제 이런 잣대를 보는데 창원대학교에서도 내세우는 게 이제 주로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정원은 약 경남이 이제 2.3명 정도, 이게 전국 평균을 하면 6.3명 정도인데 약 3분의 1 수준이죠. 그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100만 이상 9개 도시 중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 중에서는 100만 대도시 중에서 창원시가 이제 의과대학이 없죠. 이제 이런 거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의 숫자를 보면은 1000명, 인구 1000명당 약 2.3명 내지 2.4명 정도.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을 하면 2.8명 정도죠. 뭐 이런 그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옛날부터 우리 간섭적으로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죠. 왜 그러냐면 대학의 어떤 권위라든지 평판 이 부분에서 아마 의과대학을 굉장히 우리가 간섭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창원대학이 약 30년 동안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정부 발표가 이제 이번에 있었죠.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의과대학 발표는 주로 정치적으로 쭉 그 전두환 정권 때부터 정치적인 영향에서 네. 이제 결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각 부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역시 뭐 정부가 앞질러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발표 내용만을 보면은 창원대학이 의과대학이 설립될 현재의 가능성은 조금 저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부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 수도 부족하고 의사 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멀리 가서 이제 진료를 네, 받는 경우도 네.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같이 뭐 우리가 의사나 병원에 가기 위해서 수의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두 부분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의사들은 일단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부에 편중됐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도심에 같은 경우에는 뭐 창원이나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이제 병원이 있으니까요. 불편함이 전혀 없죠. 다만 이제 시골 지역,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부 경남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공공기관 진도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주민 토론회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취약지구, 다시 말해서 시골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과제는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대 확대도 문제지만 창원에 의대를 설립하는 거, 그러니까 네. 서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왜 창원에 있는 거냐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창원의 지금 의대를 설립하는 거. 이제 저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창원의 의대를 설립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경남이 다 남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 그렇죠. 예, 또 좋은 자기 자유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직업 선호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의대를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50명 입학했습니다. 50명이 6년만 졸업을 다 못하거든요. 자, 6년을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련 과정이 4년에서 5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임이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11년, 13년 걸리고 군에 갔다 오면 16년이 걸립니다. 자, 우리가 의대를 설립해서 이전 후에 설립해서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경남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15, 16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의대를 설립하는 비용, 병원을 설립하는 비용 약 8천에서 1조가 듭니다. 과연 그럼 효과적일 거냐? 그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15년 동안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15년 후에 인구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인구가 2019년도 기준에서 줄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인구 주는데 지금 이제 의사 수는 더 늘어났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인구 추계라든지 재정 추계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걸 발표하지 않고 단면으로 딱 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이해시키고 전문가들한테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수기민주주의 거버넌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뭐냐?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5년, 20년 여기까지를 만들어서 인재들이 나왔어요. 그때 인재들이 갈 데가 없고 과잉이라고 하면 책임을 질 거냐? 안 집니다.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저출산에 예산을 쓴 게 200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구 하나도 안 늘었는데 지금도 저출산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정부 했다라면 적어도 이 정치 책임자들, 다음에 복지부 장관 정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임 안 지고 무분별하게 정책 남발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는 분명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저는 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정책이 조금 성급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정리를 하고요. 그 창원대 의대 설립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 통합 창원시 이후에 얘기가 꾸준히 나왔는데 아직 창원대가 이제 의대 설립할 준비가 미비하다라고 의사 네.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원대는 또 꾸준히 우리가 의대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그 의과대학 설립은 이제 이게 중앙 정부에 이게 한 3개 부처가 같이 이제 그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물론 인가권은 이제 복지부가 갖고 있지만은 교육부와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지고 있는 기재부, 이런 3개 부처가 합의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쭉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이 상당히 정치적 결정,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의과대학 설립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YS 김영삼 정권 때도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제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 측으로 볼 때는 좀 어떤 그 비난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30년 동안에 준비를 뭘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근데 대학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의과대학이 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또 이게 지방에서 준비한다는 것도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창원대 의대는 이제 92년도에 의학과 신설을 정원 40명 규모로 최초로 이제 설립 신청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약 정확하게 28년째 지금 이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 10년간 4,000명 정원, 이것을 이제 전국 의과대학 평균으로 나눠 보면은 의학 전문대학을 80명을 빼고 나면은 약 한 전국 의대 평균 정원이 약 78명 정도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5개 대학을 이제 설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90명 정도가 나오는데 1년에 390명 정도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5개 이제 의과대학을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 이제 창원대학이 찬스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 들으셨는데 창원대 의대 설립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근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창원대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이번에도 갑자기 시작된 거거든요. 근거 뭐 그거 없이.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뭐 창원대 관계자들도 만나 뵙기 때문에 내용 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일단 문제고 의과대학을 만들면 본계대로 올라 그러면 20년이 걸립니다. 서남의대가 기교한 이후에 폐교했지 않습니까? 그럼 부실하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제2의 서남의대가 되지 말한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그 6월 4일 날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께서는 이거 의과대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정제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한 대학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그럼 이때까지 현재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의료의 보건의료체계 응급상황이 있느냐? 없습니다. K방역 너무나 멋지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의료시설 이용하는 거는요. 지역의 편차가 좀 있어 그렇지 불편함이 어디 외국 나가 보십시오. 비교해보면 한국 당차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갑자기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이해를 시키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해를 시키고 근거를 제시하면 저희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때 보셨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사진에서 나가서 진료에 나서고 다음에 전화도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 드라이브스루에 가서 다 검사도 해주고 다 했는데 왜 우리가 국민들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는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건데 네. 그러면 대학병원의 경우 항상 이제 의사들이 시간 외에 그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늘 이제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나라 의료 전다 체계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고혈압 약타로 서울에까지 갑니다. 대형병원 6개월치 약타로. 두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 정부 정책이 모든 분야 교육이나 경제나 의료나 전부 수도권 집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의료 체계 문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정부가 한 게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질문으로 일단 네. 넘어가세요.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에서 의사 그 인력 양성을 해도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보자는 의미로 지역 의사제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사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거기서 보면 뭐 역학조사관 또 필수 의료의 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과를 정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고요. 다음에 의과대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입학했을 때 그 정원만큼 졸업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국가고시에 또 다 합격하는 보장도 없고 수련에 다 합격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인력 추계가 과연 제대로 될 거냐의 문제가 하나랑 두 번째는 자 외상외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외상외과에 의사 한 명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의사가 무쇠도 아니고 어떻게 하루 종일 병원만 지킵니까? 적어도 서너 명의 4명 이상의 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의사 수에서 한 25%를 감해야 되는 게 실제 운영할 숫자거든요. 그게 불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10년이라고 우리가 의무기간을 말씀을 지금 이제 대부분 하시고 계시는데 수련관은 빼고 나면 몇 년 남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국가기관에 남을 거냐? 남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 어떻게 참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대책을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쏙 빼고 이거 15년 후의 모습들, 10년 후의 모습들만
그림을 청사진만 예쁘게 만들어서 네. 보여주는 거는 이 과연 국민을 위한 거냐? 알겠습니다. 네, 그거죠. 네. 네. 구체적인 게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정부 계획에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의사들이 네.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의사를 위해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 기존 정책들을 좀 다듬어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저는 이제 들거든요.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역대 정부가 과연 이제 그 의과대학 설립 문제, 그다음에 의사 정원이라든지 의과대학 학생의 어떤 수 조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쭉 과정들이 전두환 정권 때는 이 그 의사가 이제 모자란다 해서 20%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삼 정권 때는 이게 이제 선거 과정에 지역의 표를 의식해서 각 지역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이제 이 의과대학을 3개를 설립을 했죠.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당시에는 의대 정원을 오히려 또 10%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공계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을 했는데 저는 뭐 이런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국민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어떤 컨센서스 합의라든지 이런 동의가 좀 부족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도 저는 뭐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제일 큰 갈등이 이제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 쪽에서 이제 의견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갈등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 지금 그 정부 발표한 대로 하면은 질 좋은 교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의료 인력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의사를 배출을 해서 과연 지역 의료를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이 10년을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을 주었지만은 여기에 이제 뭐 수련 과정이라든지 이런 펠로까지 이렇게 마치면은 불과 남는 기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지역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분들은 다시 어디론가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간에 이제 그 의료 전달 체계가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일일 연평균 이제 그 국민들이 그 진료 횟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의료 접근성이 가장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은 국가죠. 이런 국가에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것이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가 있죠. 이것을 좀 저는 먼저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되길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끝으로 그 14일 의료진 파업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7일에는 뭐 다행히 그 파업 때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번 파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고 또 파업 이후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저희가 불미스럽게도 참 이런 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우리가 이제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좀 다양한 목소리를 특히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도민들께는 저희가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중요한 부분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자는 의미가 있는 거지 저희가 이익을 더 챙기자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소동 시사평론가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창원대 의대 설립 및 유치를 둘러싼 전문의 반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창원대 의대 설립에서 도민은 어쨌든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으로 합의점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헬로비전